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키 사이언스 통합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강우정 선생님입니다. 앞에 사진, 썸네일 사진 저 맞아요? 자꾸 물어보지 말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떤 시간을 준비했냐면 24년도와 마찬가지로 25년도도 고1 친구들과 같이 통합과학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신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친구들을 위해서 1학기 처음 보게 되는 1학기 1회고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유신고등학교의 특징은 30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30문제 중에서 28문제는 객관식이고 2문제가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즉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 수도 많은 반면에 논술 문제도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이 느낌이 드는데 사실 1학기 중간고사는 화학 파트가 킬러다라고 써는 있지만 이게 물음표 보이죠? 물음표를 왜 써놨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혹은 내가 준비했던 문제들에 비해서 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만만한, 그래서 우리가 막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시험 보고 나서 울고 막 이럴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선생님들의 변별력을, 학생들의 변별력을 볼 수 있는 높은 배점을 가진 문제들이 화학에서 조금 출제가 됐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생명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유신고가 화학 파트 그리고 생명 파트가 보통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화학 파트나 생명 파트 문제는 어렵지 않게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 혹은 부교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을 탄탄하게 안다든지,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교과서 프린트에 나오는 탐구활동하고 예시만이라도 제대로 본다면 문제를 놓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은 그대로 다른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를 꼼꼼하게 체크할 것, 그리고 내가 실수를 좀 더 줄이는 것이 1등급을 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거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격주로 혹은 매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좀 기출로 많이 출제가 됐는지 나도 모르게 계속 익숙해지게끔 매주 단원 테스트 그리고 격주로 테스트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을 놓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유신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거,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또 꼼꼼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꼼꼼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꼼꼼함을 선생님이 조금 더 채워주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제는 화학 파트 중에서 높은 배점짜리라고 했던 그 두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15번 문제, 16번 문제가 그 문제들이었는데, 사실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화학결합의 개념도 알아.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의 개념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문장들이 나와버리면 문장에서 실수하는 경우, 그래서 거의 내가 어떻게 문장을 해석할지에 대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이 맞았는데 기억이 안 나와 있어, 틀렸어,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기억, 니은, 디귿을 꼼꼼히 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 답을 보지 말고, 답에 나와 있는 애들을 보지 말고 얘네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꼼꼼하게 파악을 해볼 것.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주기율표를 세고 원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A, B, C, D, E, A부터 E까지 주기율표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어. 그래서 보게 되면요, A는 일단 제일 중요하지 얘들아.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A는 일족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알칼리 금속은 아니야. 그리고 일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원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 그렸지? 금속 원소까지는 여기 붕소 전까지가 금속 원소인데 A라는 수소라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라는 거. 그래서 얘는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해주는 게, 문제에 수소가 안 나오면 사실 이 문제는 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게 되면 누군지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넉넉하다면,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래서 2주기의 16번이 누구다라는 거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온, 여기 3주기 1쪽은 나트륨 11번이겠죠. 그래서 나트륨, 그 다음 염소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A와 E로 이루어진 물질은, 그러면 수소와 E는 누구냐면
염소. 그러면 염산이 될 거예요. 염화수소. 그래서 염산은 이온 결합을 통해, 그러면 이온 결합의 정의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의 결합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공유 결합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이 문제가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수소가 비금속이고, 얘 비금속이고, 염소도 비금속. 그런데 이온 결합이라고 나왔네? 얘 가차없이 틀리다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B 보면 산소와 나트륨의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 그러면 우리 전자 배치를 알아야 되는데, 전자 배치는 첫 번째 주기에는 2개, 그리고 두 번째 주기부터는 8개가 배치되어야 안정한 전자 배치. 즉, 네온 같은 애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은 연습이 됐을 만한 게 뭐냐면, 이 같은 주기의 음이온 애들은 같은 주기의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하고, 양이온 애들은 전 주기의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 이 말을 내가 문장을 계속 연습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보고도 딱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돼. 산소는 네온, 나트륨은 전 주기인 네온처럼 되려고 한다. 산소는 2개를 얻어서 8개 바깥을 채워서 네온처럼 되려고 하고, 나트륨은 바깥에 하나 놀고 있는 2개, 8개, 1개 배치가 되기 때문에 1개를 버려서 네온처럼 되려고 한다. 그러면 니은 맞는 문장이네. 그 다음 공유전자 쌍수는 B2가, 그러면 O2와 Cl2의 공유전자쌍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공유전자쌍은 일단 내가 바깥에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한지, 몇 개를 공유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16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8번이기 때문에, 6번이 아니라 8번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6이에요. 그러면 2개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를 더 그려보니 얘도 마찬가지로 2개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너도 나한테 2개 줘. 나도 너한테 2개 공유해줄게. 해서 얘도 8개, 얘도 8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공유전자쌍이에요. 그러면 산소는 2개의 공유전자쌍을 갖는다. 그러면 산소는 2개. 그 다음에 염소도 보게 되면 얘는 17쪽에 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염소는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애를 그려보니까 염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1개가 부족한 애들끼리 모인 거야. 그럼 나도 하나 공유해줄게, 너도 하나 공유해줘. 이렇게 만들어서 8개를 이렇게 채웠고, 얘도 8개를 이렇게 채웠고,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1개가 되겠죠. 그래서 1개. 그러면 2가 2배이다. 그치? 2가 1의 2배이다.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니은 디귿을 깔끔하게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이런 개념들, 니은 같은 이런 보기들은 전주기에, 양이온은 전주기에 18쪽처럼 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되다 보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기성도 알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16번도 같이 보게 되면 원소 X와 Y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XY, 그리고 Y2라는 아이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힌트를, 여기 지금 이 보기에 있는 애들이 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다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보면 아르곤이 나왔는데 여기 정말 학교 친절해. 그래서 아르곤이 18번이라고 이미 줬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면 첫 번째, X와 Y의 전자수의 차는 뭘 의미하냐면 원자 번호와 같은 게 전자수였지, 그지? 전자수였죠? 그래서 전자수의 차가 2다라는 거는 원자 번호의 차도 2인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자 번호를 가져야 된다. X와 Y에서는. 그런 다음에 근데 X와 Y가 결합을 했대. 그 다음에 Y2의 모든 원자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X라는 이온은 아르곤처럼 되려고 해서 전주기인 아르곤이 될 거고, 그러면 Y라는 애는 같은 주기의 아르곤처럼 되려고 한다. 그래서 얘가 양이온, 음이온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아르곤이 그럼 몇 주기인지 봐야 되겠죠? 아르곤은 3주기인 아이, 3주기 18쪽 아이기 때문에 Y라는 애는 3주기, 그리고 X라는 애는 4주기에 있는 아이일 거다. 그래서 아르곤을 두고, 18번인 아르곤을 두고 여기 Y라는 물질,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물질이 있을 거다. 17번인 Y니까
Y는 염소. 그 다음에 19번인 X니까 얘는 칼륨이 되겠다. 그래서 X와 Y를 먼저 구해놓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X는 4주기 원소이다. 그렇지. 그렇죠. 맞죠? 그래서 기억 맞다고 체크해주고 X와 Y가 결합할 때 그러면 K와 칼륨과 염소가 결합할 때는 전자이동을 한번 봐야 된대요. 그럼 전자비치를 한번 해보면 칼륨은 19번이기 때문에 2개, 8개, 8개, 1개의 전자배치를 갖고 그 다음에 염소는 17번이기 때문에 2개, 8개, 8개, 7개의 전자배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전자가 이쪽으로 염소한테 채워줘서 8개를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칼륨은 하나를 잃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는 하나를 더 칼륨한테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 그래서 얘네 2개가 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칼륨에서 즉 X에서 Y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런데 Y에서 X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니은은 틀린 디귿 Y2라고 했으니까 염소 분자 말하는 거다. 그지? Cl2는 공유전자쌍이 2개. 아, 근데 우리 이거 전 15번 문제에서도 했던 게 공유전자쌍은 원자가 전자를 한번 통해서 보게 되면 17번이기 때문에 17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7인 염소. 그리고 똑같이 그려볼게요. 전 15번처럼. 요렇게 해서 너도 8개 돼, 나도 8개 돼. 그래서 공유전자쌍 하나를 갖는 아이가 염소였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틀려. 답은 기억만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15번, 16번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친구들 개념만 안다고 해서 이거 문제풀이 스킬을 또 문제 많이 나오는 문장들을 모른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다든지 아니면 조금 헷갈린다든지 기호에서부터 벌써 헷갈리는데 뭐 문장을 고르라고 하면 더 헷갈리듯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알려면 우리가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들의 성향,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예상 적중 문제도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들도 한번 선생님하고 꼼꼼히 보면서 무조건 100점, 무조건 1등급 만들기를 목표로 이번 25년도 1학기 1회고사를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학교 것도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